보수 정권 땐 집을 사고 진보 정권 땐 집을 팔아라. 이 말은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팩트입니다. 실제로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정부 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는 아파트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거나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 때는 경제는 크게 성장했는데 서울 집값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보 정권 땐 집값이 올랐고 보수 정권 땐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은 규제하고 억제할수록 가격이 오르는데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억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올랐던 이유를 첫째, 정권별 부동산 가격 변화, 둘째, 진보 정권 때마다 집값이 올랐던 이유, 셋째, 이재명 정권의 차별점과 집값 예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유독 정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규제도, 공급도, 세금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집값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정책과 집값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강남 중심의 투기 과열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과의 전쟁을 공식 선언하며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 세제, 거래, 개발 모든 영역에서 규제 정책이 실행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부세가 있는데요. 종부세를 쉽게 말하면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법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투자를 사회 악으로 보고 오직 실거주만 할 수 있게 규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대와 다르게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시장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을 자극했고 국민들은 앞으로 더 강한 규제가 올 수 있다.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가 높아졌고 실거래가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집주인들은 양도세가 높아지니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는 것을 선택하면서 공급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서울 아파트 값은 56%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는 6억에서 13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계속해서 투기 억제를 외쳤지만 집값은 이를 비웃듯 더욱 폭등했습니다. 둘째, 이명박 정권 때 부동산 정책과 집값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가 아닌 공급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를 풀었고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도 완화하며 시장 유동성을 살렸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값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만에 마이너스 3.6%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공급 확대 정책이 점차 성과를 내면서 전세 가격을 안정시켰고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줄었으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투자보다 실수요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명박 정부 시기는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은 늘어나는 시기였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특히 2014년 828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했습니다. 규제가 풀리니 시장이 안정화됐고 집값이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게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 시절 집값은 완만한 회복기에 해당했습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스포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규제했고 퇴임 전까지 총 28차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을 추진하며 역대 최다 규제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억제할수록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문재인 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짓밟을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인상시켰으며 양도소득세 증가세율을 최대 75%까지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규제 정책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규제 정책들은 임대인의 심리를 자극하여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움직임을 확산시켰고 결국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동시에 불안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17년 5억 원 초반에서 2021년 말 12억 원을 넘기며 2.3배가량 상승했고 강남권은 30억 원대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집이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때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집을 못 사는 상황을 풍자하며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해놓고선 서민들의 희망까지 짓밟는 정부가 되었습니다. 집값을 떨어뜨리려 추진했던 28번의 규제에 시장은 반대로 작동했습니다. 다주택자는 죽어라 버티고 무주택자는 공포에 질려 매수하고 그 심리는 다시 집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올랐던 집값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행히 소폭 떨어졌지만 아직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며 시장 정상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정권마다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규제 중심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 완화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진보 정권도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규제하면 할수록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이유를 세 가지 측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규제를 강화할수록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이도 당연한 것이 규제가 많다면 굳이 건설사가 건물을 지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공급이 한번 위축되면 수요와 공급 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 집이란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빠른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이 새로 지어지기 전까지 집값은 폭등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개발 억제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건설사들은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며 사업 추진을 보류하거나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 결과 집값 상승 억제를 목표로 했지만 아이러니하게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둘째, 규제를 강화할수록 매수 심리가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었던 거 기억나시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를 강화할수록 앞으로 집을 더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이어지며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시절 6.17 대책이 발표된 후 2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건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비강남권까지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집값을 찾겠다며 규제 카드를 꺼낼수록 시장은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 심리는 실제 거래량과 실거래가의 급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 규제를 강화할수록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물 잠김 현상을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집을 안 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 때 추진한 70 대책은 집주인들에게 지금 팔면 손해라는 인식을 주었고 집주인들은 매도를 포기하고 버티기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상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습니다. 결국 진보 정권이 선의로 추진한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권 때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인정하고 공급 강화라는 보수 정권의 정책 기조를 차용할 생각입니다. 부동산이 움직일 때 어쨌든 수요 공급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수요를 억제를 하려고 하면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럴 땐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일반적인 원리로. 근데 우리는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정책을 했거든요.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뭐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게 지켜니까. 근데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수요가 시장이. 저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 이재명 정부는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시장의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에게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공공부지 확보, 조달 예산, 실행 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역시 3개 신도시 계획 등 대규모 공공택지를 발표했지만 LH 사태와 토지보상 지연, 인허가 절차 등의 문제로 현실화가 늦어졌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은 진보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을 역사적, 경제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금 집값은 오를까요? 안정적으로 유지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